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송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뭔가요? 요건 그냥 에피타이저죠. 자, 많이 준비했습니다. 임성근 구명로비 관련한 이종호 그리고 제보자 K. 그렇게 김기현 변호사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K씨, A씨 그러고 있어요. 송 작가가 이렇게 실명을 까주는데도 겁나서 그러나? 네. 자, 관련한 기사들 보시고요. 기사에 안 나오는 타임라인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호가 언급했던 VIP에 대해서 채널A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화에서 언급한 VIP는 김건희 여사를 뜻한 건 아니다. 뜻한 것이다. 다만 허풍 과시였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너무 고생을 해서 그 사람들 얘기만 나와도 싫다면서 김 여사 연락처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VIP 얘기 꺼내버렸고 심지어 자기가 평소에 VIP1이 윤석열 2가 김건희다라고 하는 다른 쪽에서 얘기했던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녹취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VIP를 김계환이다라고 했던 거는 지금 CR이 안 맥혀.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VIP를 가려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 상황에서 이종호가 VIP로 김건희를 지목해버리는 순간 김건희도 죽지만 이종호도 같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살려면 자기를 빼줄 수 있는 김건희만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김건희하고 연결고리를 끊는데 모든 거를 총력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란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VIP에 대한 실명이나 정체를 정확하게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게 그 통화는 작년 8월달, 7월달부터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 4월달, 5월달 이후부터 이 김기현 변호사하고 이게 작성한 녹취 안에 이거는 청와대가 아니라 그쪽 비서실이 직접 개입한 것 같다라고 마치 일부러 하는 통화 같은 이런 통화 내력들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적으로 VIP를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8월 26일이죠. 그러니까 타임라인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최상병 관련한 사고 의혹이 터지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앞에 그 수사권 회수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김기현 변호사 제보자 K는 사실상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 단계에 고리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닌데 8월 2일 날 실제로 기록물이 회수가 되고 그리고 박정원 대령이 항명수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K가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기현 변호사는. 그래서 그 일주일 뒤인 8월 9일 날에 임성근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제보자 이게 그 통화 속에 A씨라고 나오는 송호종 씨. 지금은 송 씨까지 나옵시다. 송호정 씨라고 당시 임성근과 같이 그 청와대 경비할 때 만났던 경호처에 있었다고 하는 지금 민간인이래요. 이 A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임성근 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전에 그 사람 사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이때 이 송호정 씨가 뭐라고 녹취록에 얘기를 하냐면 그 박정은 그 새끼가 나대가지고 일이 이렇게 되고 오버해갖고 이렇게 된 거고 아니 그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인데 만일 기소하거나 뭐 이렇게 할 거면 상관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런 것도 안 하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통화 안에서는 김기현 변호사 아니 그건 그렇게 이해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해서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통화는 끝나요. 근데 이때부터 김기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지 이 사건? 이거 알맹이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9일날 8월 9일날 저녁에 오후에 이종호하고 다시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호가 먼저 김기현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요. 아마 송호정하고
송호정한테 들었겠죠. 그 교환이가 이상하게 생각하던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규현이가 이상하게 생각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달래주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이종호 씨는 아마도 개인적으로 김규현 변호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갖고 내가 그 사퇴하지 말라 그랬어. VIP한테 연락한다고. 그 별세개 달아주기로 했잖아. 내년에 해병대 별 4개 만들 건데 그 얘기들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규현 변호사는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카톡방 멤버인 송호정한테 한 거고, 송호정은 김규현 얘기를 들어봤는데 김규현 변호사는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이종호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종호는 이게 친한 후배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조근조근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푼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개되어 있는 녹취록이에요. 그러고 나서 8월 28일이니까 그로부터 한 2주 정도 지난 거죠. 갑자기 이제 오전에 김규현 변호사한테 이종호 연락이 와요. 그래갖고 오후 5시쯤 연락이 옵니다. 퇴근 시간에, 오전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 야, 밥이나 같이 먹자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있는 한우집에서 2시간 반 가까이 둘이 독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8월 9일 날 전화 통화를 하고도 해병대 변호를 맡는다는 등 뭐 이쪽으로 해갖고 본격적으로 임성근 관련된 사건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의 의심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내 편으로 회유를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2주 후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우집에서 2시간 반 동안 굉장히 심도 높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의 내용은 자신과 어떤 임성근하고의 관계, 앞으로 임성근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누가 밀어주고 있는가,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김규현 변호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패를 다 여기서 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결론을 내고 돌아가는 길에 바로 전화를 한 거죠. 아까 우리가 들은 얘기는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요게 입단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은 얘기, 김규현 변호사가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다 들은 얘기를 녹취를 해놨을까 안 했을까? 이게 제일 큰 거죠. 했겠지. 본인은 안 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그런 거 녹취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김규현 변호사는 사실 제보를 던져놓고도 굉장히 뭐랄까 갈등을 겪고 있는, 또는 지금 있는 데서 마음대로 이걸 터놓지 못하는 상황에 현재 취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공수처에 들어가갖고 이 내용을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 들어가서 녹취록 내놓고 조사를 받은 거잖아. 근데 원래 이 사건은 공수처의 4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규현 변호사만 2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2부에서 조사를 했던 담당 조사관이 예전에 윤석열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지. 따라서 지금 용산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김규현 변호사의 입이 위험한가를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인 거고, 공수처 안에서도 4부가 조사하던 중에 제일 중요한 증인이 왔는데 그걸 2부가 받아갔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녹취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그거는. 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수처에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없는 걸로 가는 거겠죠. 하지만 특검을 하게 되면 몰라요. 왜? 김규현 변호사도 원래 본인이 작년 통화 내역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류의 대화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원래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한대요.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하고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아마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은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사 자리 2시간 반 동안 안에서 이종호가 해줬던 얘기,
나중에 증언으로는 들을 수 있겠지만 증거가 없으면 소설이다라고 말하겠죠. 저쪽은 주장을 하겠지만 그 내용 안에 김기현 변호사는 사건의 모든 실체를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화를 나누고 난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요. 이정호 씨한테서. 그래서 야, 앞으로 잘해보자. 너 집도 필요할 거고, 너 앞으로 아이고. 하는데 필요한 거 있을 건데, 내가 적극 지원을 할게. 왜냐면, 내 생각에는 전날 자기가 사랑하는 후배 김기현을 땡기기 위해서 너무 패를 많이 깠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얘가 혹시나 어디 가서 이거를 발설을 할까봐 본격적인 회유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사실상 거의 한 5, 6개월 동안, 올 4월 달까지, 이제 총선 기간이 될 때까지, 2월 달까지 한 5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의 연락이 거의 끊깁니다. 그래서 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2023년 9월 달에 김기현 변호사가, 모 전 위원에게, 민주당 아니래요. 그럼 뭐 국짐이겠죠. 모 전 위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안들 자체가 오래전부터 계속 떠들고 있는 루머로 이 대통령실, 정계, 언론계 뭐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확대 생산되면서 뒤에 뭐가 있다, 김건희가 있다, 비선 세력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올라왔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마무리를 못 지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근데, 2월 달에, 2월 24일 날, 마찬가지로, 다시 3월 4일이군요. 총선 기간 중에 김기현 변호사가 이제 서대문에서 뭐 청년 후보로 입후보를 하고 있으면서 결정이 안 됐던 시절이죠. 2024년 3월 4일에 오후 4시쯤 돼가지고 이정호 씨가 또 김기현 변호사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제 잘 지내니? 뭐 이번에 공천 못 받았다면서. 빨간당 가면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내용까지 녹취로 있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공개가 됐으면 그 앞전번에 이정호 씨가 워낙 사랑한 거지, 김기현 변호사를.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살림을 하기 위해서 너 공천 못 받으면 민주당 거 안 받고 우리 쪽으로 오면 내가 공천까지 도와줄게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녹취에 다 있다는 거야. 근데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그날 그 압구정 고깃집에서의 2시간 반 동안의 얘기.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기 위해서는 공수처나 뭐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특검이 이루어져야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증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사건을 만들어 왔던 비선 실제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인사 전횡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통화 녹취 내용 중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국방장관 바뀔 건데 우리 쪽 사람 될 거야. 그래서 된 국방장관이 신봉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종호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물론 다른 라인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국방장관 인사에까지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과 밀착해서 로비질 내지는 자기 수익을 쌓고 있었을 사람이라는 거지. 응? 그러면 사실상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한부토건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의 주가 조작질들이 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금감원장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검사잖아요, 지금. 응? 이복현이가 금감원장, 이복현이가 금감원장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밝혀낸 게 뭐 있어?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밝혀낸 뭐 주가 조작 비리라든지 뭐 몇 번 그 게이트 터졌습니다만 홍콩에서 뭐 펀드 게이트라든지 주가 조작했던 거 임창정 끼어 있었던 그 건 최근에 뭐 코인으로 해갖고 들어왔던 그 사상 최대의 누나코인 관련된 그 이송과 권도형 뭐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게 있냐고, 김복현이, 이복현이. 아니, 근데, 송 작가님, 이복현이 거기 앉아있는 이유가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묻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당연하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는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뭐 유전을 하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든 자기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는 김건희에다가 돈은 뭐 아무 데서나 땡기려고 하면 이제 막 땡길 거고 매일매일 단우림 통해가지고 뭐 국가가 공사만 하고 계약만 하면 그냥 매일 건희한테 지금 현찰이 들어오고 있을 거고 이제는 남의 돈 안 빌리고 자기 돈으로 조질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도 돌릴 수 있고 저기 군사기지도 풀 수 있고 그린벨트도 풀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거기다가 주가 조작 관련된 얘기하면 이미 주포하고 오랫동안 20년 동안 손발을 맞춘 이정호하고 그 밑에 연관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미리 알고 비호를 해주는 금감원장까지 완전히 다 끼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건의는 장사하기가 쉽겠느냐는 거죠. 저는 진짜 금감원 원장을 검사를 안 칠 때 미쳤구나 이랬는데, 저들은 이미 반드시 금감원장은 검사가 앉았어야 하는 자리였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수사 따위는 수사나 뭐 공정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에 금융감독원을 완전히 자기 손 안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도이치모터스까지 같이 증거를 남기거나 그와 관련된 제약을 받는 일 없이 마음 놓고 해먹을 수 있게끔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왜 이정호가 아직도 현역이냐라는 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녹취록 안에 김규현 변호사를 통해 갖고 청탁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는 애가 하나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그냥 이감을 안 가고 거기 계속 있고 싶다고 하는데 그 이감 안 가게끔 네가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그 검사 통해 가지고 그 이감 안 가고 계속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을 수 있게끔 좀 조치 좀 해줄 수 없겠냐. 내가 직접 부탁하려고 하니까 좀 내 입장이 좀 그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다 일일이 VIP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지. 자잘한 건들은 이쪽을 통해서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사람도 주가조작범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 동료라는 거야. 지 동료 뒤를 봐주는 거야. 그리고 그에 관련해갖고 구치소를 담당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얘기한 검사가 이번에 탄핵하는 4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대장동 하등놈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똥뚜루룽 똥 아니고. 똥뚜루룽 똥보다 유명한 애. 똥뚜루룽 나는 똥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네. 똥은 이제 조금 급이 낮은 거고요. 얘는 서울구치소의 교도행정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윤석열의 오른팔 조작 수사의 대가 K 넷 중에 하나 K구나. 사지선다니까 여러분이 누구일지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뒤를 봐달라고 이렇게 로비를 하고 다닐 정도의 상황이라 그러면 얘는 지금 쫙 깔아놓은 거야. 이 업계에 굉장히 이게 이름난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호가 지금 어떠한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작업지를 치고 있는지 제가 찌라시 생산업체에다가 역으로 제가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종호가 엮여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지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조직들과 쩐주들과 기업들에 대한 명단을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아니, 진짜 같이 들리잖아요. 아, 진짜죠. 네. 아, 이 취재비를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이정호가 구체적으로 자기는 김건희를 모른다라고 말할 때, 예, 그때 가가지고 취재 내용을 여러분한테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장동 그 검사가요. 아유, 정청래 위원장한테 또 한 소리를 했네요. 그 위원장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 지내 그 검찰 내부망에 올려가지고. 인트라넷에다 썼어요. 네. 아유, 예. 근데- 아이고! 법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조작을 했어? 근데 별 반응이 없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옛날 올리면 밑에 있는 평검사나 이게 지방검사 이런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힘내십시오 선배님 이걸 해줘야 되는데 갈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예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죠 지금. 왜냐면 그럼 김건희는 이러고 할 말이 없잖아. 그리고 지금 괜히 그래. 그 밑에다가 선배님 힘내십시오 달았다. 너 바로 그쪽이야? 그 라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면 그냥 증거 남는다. 그냥 그거 한 방으로 그냥 다음 가는 정권 때. 거거든요. 어. 네.